수백억 원의 이익을 벌어들이던 캠핑 장비 회사가 단 1년 만에 순이익이 고작 1천만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99.9% 감소라는 건 실적 하락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 자체가 증발해버린 거거든요. 이건 먼 나라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캠핑 시장 전체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10조 원을 돌파했다던 그 화려한 산업이 속도를 내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앱에는 200만 원짜리 텐트가 40만 원에 올라와 있고 그마저도 안 팔려서 매주 가격을 내리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3년 전만 해도 웃돈을 주고 사야 했던 바로 그 장비들입니다. 단순히 유행이 끝났다는 한마디로는 절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돈과 욕망과 배신이 뒤엉킨 이 거대한 구조적 붕괴의 실체가 이 안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2025년 말 일본에서 터진 뉴스 하나가 캠핑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거든요. 캠핑 용품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던 스노우피크가 순이익 99.9% 감소를 공식 발표한 건데 수백억 원을 벌던 회사가 한국 돈으로 1천만 원밖에 못 벌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충격적인 이유는 스노우피크가 단순한 장비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인데 캠핑 좀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브랜드 텐트를 소유하는 건 일종의 훈장 같은 것이었거든요. 한동 가격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넘나드는데도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겨우 살 수 있었던 시절이 불과 2~3년 전이었습니다. 그 스노우피크가 무너졌다는 건 단순한 한 기업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캠핑이라는 산업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적신호였는데 한국에서도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국내 업계 1위 코베아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캠핑 의자 하나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던 헬리녹스마저 영업이익이 절반 넘게 깎여나갔습니다. 이 기업들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한 타이밍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드러나는데 전부 코로나 시기에 수요가 폭발하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렸다는 거거든요. 공장을 확장하고 재고를 대량으로 쌓아 올렸는데 시장이 급격히 식으면서 그 재고가 전부 독이 되어 돌아왔고 여기서 고가 브랜드만이 겪는 치명적인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한번 할인을 시작하면 정가에 산 소비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브랜드 이미지가 무너지면 다시는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그렇다고 재고를 안고 그냥 버티자니 매달 쌓이는 창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해를 보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중고시장이 이 악순환에 기름을 부었는데 캠핑을 그만둔 사람들이 장비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 중고품이 새 제품 가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값에 시장에 넘쳐나고 있거든요. 장비업체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 제품이 헐값에 풀리면서 신규 판매를 갉아먹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몰락을 단순히 경영 판단의 실패라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 기업들이 믿고 투자했던 수요 자체가 허상이었기 때문인데 코로나 시기에 캠핑 인구 700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고 바로 이 숫자가 시장 전체를 착각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700만이라는 숫자는 1년에 딱 한 번이라도 캠핑을 간 사람을 전부 세어서 만든 건데 실제로 월 1회 이상 꾸준히 텐트를 펴는 진짜 캠핑족은 2021년 기준 전체의 24%에 불과했거든요. 나머지 76%는 코로나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한두 번 따라가 본 체험형 캠퍼였고 이 사람들은 애초에 장기 고객이 될 수 없는 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700만 전체가 계속 돈을 쓸 거라는 환상 위에서 공장을 돌리고 매장을 늘리고 전국 각지에 캠핑장을 지었던 건데 땅만 있으면 돈이 된다거나 글램핑장은 무조건 흑자라는 말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돌면서 퇴직금을 털어 산속에 캠핑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제 시계를 2020년으로 돌려서 이 거대한 거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사람들에게 남은 선택지가 거의 없었거든요. 해외여행은 완전히 막혔고 식당이나 영화관 같은 실내 여가 공간도 전부 문을 닫았고 주말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집에 갇혀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캠핑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탈출구로 보였는데 타인과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자연 속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활동이었거든요. 너도 나도 텐트를 샀고 SUV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캠핑장 예약은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보다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감성 넘치는 캠핑 사진이 끝없이 도배됐고 장비의 브랜드와 가격이 곧 자신의 취향과 경제력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면서 200만 원짜리 텐트를 사는 이유가 성능 때문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브랜드 로고 때문인 과시적 소비가 시장을 기형적으로 부풀렸거든요. 진심으로 좋아서 시작한 사람과 트렌드에 휩쓸려 따라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데 전자는 장비 관리도 하면서 오래 즐기지만 후자는 SNS에 올릴 사진 한 장 찍고 나면 흥미가 급격히 식어버리거든요. 이 취미의 지속성 문제가 캠핑만이 가진 독특한 진입 장벽과 맞물리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캠핑을 제대로 시작하려면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보통이 아닌데 거실형 텐트 하나에 200만 원이고 거기에 타프와 의자와 테이블과 침낭과 매트와 랜턴과 버너까지 기본 장비를 갖추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날아가거든요. 소형차 한 대 값이 캠핑 장비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 비싼 장비를 다 갖추고 나서 벌어지는 현실이 더 가혹한데 금요일 퇴근 후 이삿짐 수준의 짐을 차에 싣고 캠핑장에 도착해서 땀 흘리며 텐트를 다 치고 나면 이미 밤 10시가 넘거든요. 다음날 아침에는 결로로 축축해진 텐트를 말릴 틈도 없이 11시 퇴실에 쫓겨 허겁지겁 철수해야 합니다. 이걸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있는데 캠퍼들 사이에서 현타라고 불리는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내가 500만 원 넘게 쓰고 왜 흙바닥에서 자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한번 머릿속을 스치기 시작하면 텐트를 다시 펼 의욕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이 타이밍에 캠핑장들의 가격 정책이 결정타를 날렸는데 수요가 몰리니까 캠핑장들이 가격을 올린 건 자본주의 논리상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그 정도가 완전히 선을 넘었다는 거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만 원에서 4만 원이던 1박 요금이 7만 원에서 1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고급 글램핑장은 성수기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부르기 시작했고 여기에 자녀 1인당 2만 원 추가, 차량 한 대당 만 원 추가에 1박은 안 받고 무조건 2박 이상만 받는 곳까지 나타나면서 옵션이 하나둘 붙다 보면 1박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거든요. 가격만 비싸면 그래도 참을 수 있었을 텐데 정작 시설 수준이 완전히 기대 이하였습니다. 샤워실에서는 물이 졸졸 나오고 화장실 냄새는 진동하고 옆 사이트와 너무 붙어 있어서 옆집 대화가 전부 들리는 수준이었는데 이쯤 되면 소비자들이 계산기를 안 두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가족 넷이 캠핑장 1박에 20만 원 가까이 쓰면 에어컨 빵빵하고 깨끗한 침구에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고 조식까지 제공되는 호텔에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너무나 단순한 사실을 깨달은 순간 캠핑의 가장 큰 무기였던 가성비라는 공식이 소비자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늘길이 열렸거든요. 2022년 하반기부터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억눌려 있던 여행 수요가 한꺼번에 터졌고 인천공항은 다시 인파로 미어터졌습니다. 텐트 7돈으로 일본 온천이나 동남아 리조트에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이 빠르게 퍼졌거든요. 숫자가 이걸 적나라하게 증명하는데 월 1회 이상 캠핑을 가는 인구 비율이 2021년 24%에서 2024년에는 1%대로 곤두박질 쳤거든요. 700만 캠핑 인구라는 타이틀만 남아있을 뿐 실제로 텐트를 펴는 사람은 거의 사라졌고 나머지는 전부 창고에 장비를 처박아 둔 채 해외로 떠난 유령 캠퍼들이었습니다. 이 대규모 이탈이 캠핑 시장의 심장부를 직격한 건데 남아있는 소수의 캠퍼들마저 국내 브랜드 제품을 외면하게 되면서 타격이 더 커졌거든요. 여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등장인데 국내 브랜드에서 20만 원 하던 텐트가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는 5만 원에서 6만 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소재나 마감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1년에 한두 번 가는 사람에게 그 정도 품질이면 충분했고 더 심각한 건 쇼루밍 현상이었거든요. 동네 캠핑 매장에서 실물을 구경하고 직원 설명까지 들은 뒤에 결제는 알리에서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매장은 임대료와 인건비만 나가는 전시장 신세가 됐습니다.
전국 각지의 캠핑용품 전문점들이 줄줄이 폐업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시기인데 여기에 기술의 변화까지 겹쳤거든요. 전기차에 탑재된 VEL이라는 기능이 캠핑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건데 차량 배터리의 전력을 외부 가전에 공급하는 이 기능 덕분에 캠핑장에서 에어프라이어도 돌리고 에어컨까지 틀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가스버너와 무거운 보조 배터리를 챙겨야 했는데 이제는 차에 코드 하나만 꽂으면 전부 해결이 되는 세상이 온 거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누가 가스버너를 새로 사고 고가의 랜턴을 구매하겠습니까? 기술의 발전이 전통 장비 업체들의 존재 이유 자체를 지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충격이 동시에 겹치면서 캠핑 시장은 극단적인 양극화에 빠졌는데 한쪽에서는 차에서 잠만 자는 차박이나 배낭 하나로 떠나는 백패킹처럼 극도로 간소화된 캠핑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수억 원짜리 캠핑카나 1박 50만 원짜리 럭셔리 글램핑만 살아남은 거거든요. 중간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제는 캠핑 산업에서 가장 수익이 컸던 영역이 바로 그 중간이었다는 건데 가족이 텐트 치고 고기 굽고 아이들 뛰어놀게 하는 전형적인 패밀리 캠핑 시장이 장비 매출의 핵심이었거든요. 텐트도 사고 의자도 사고 테이블도 사고 조리 도구도 사는 가장 소비력이 큰 층이 통째로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이 패턴을 먼저 겪은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 애니메이션 유루캠이 폭발적 인기를 끌면서 캠핑 붐이 일어났다가 고작 1년 반 만에 사그라들었거든요. 수많은 캠핑장이 폐허가 됐고 상까지 사서 캠핑장을 만들겠다던 사람들이 줄줄이 파산했으며 한때 예약이 불가능하던 캠핑장이 텅텅 비어있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한국이 일본의 그 길을 정확히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며 속도는 오히려 더 빠른데 일본은 1년 반이라는 시간에 걸쳐 천천히 서서히 꺼졌지만 한국은 해외여행 재개와 중국산 저가 공세와 전기차 기술 변화라는 세 가지 충격이 동시에 터지면서 훨씬 더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거든요. 가장 참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뒤늦게 캠핑장 창업에 뛰어든 자영업자들인데 캠핑장 하나를 제대로 만들려면 토지 매입부터 시설 공사와 인허가까지 15억 원에서 20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 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충당한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지금 손님은 눈에 띄게 줄고 전기세 같은 고정비는 오르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근에 30억 원을 투입해서 만든 캠핑장이 10억 원에도 팔리지 않는 게 오늘의 현실인데 캠핑장은 다른 자영업과 달리 빠져나오기가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음식점은 문을 닫으면 손절이라도 할 수 있지만 캠핑장은 토지와 시설에 묶인 자본이 너무 커서 사려는 사람 자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적자를 보면서도 매달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운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함정에 갇히게 되는 거고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지금의 캠핑 시장 붕괴는 단순한 유행의 소멸이 아니라 총체적 구조 붕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비상식적인 가격 인상이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해외여행이라는 강력한 대체제가 돌아왔고 중국산 저가 장비가 가격 체계를 붕괴시켰고 전기차 같은 기술 변화가 전통 장비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버렸거든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시장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캠핑이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거품이 걷히면 진짜 캠핑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는 건전한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로 백패킹이나 차박 같은 미니멀 캠핑은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거창한 장비 없이 자연을 즐기는 방식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끼고 캠핑장을 차린 자영업자와 재고를 산더미처럼 안고 있는 장비 업체와 유행이 영원할 거라 믿었던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할 구조 조정의 고통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거든요. 혹시 지금 집 어딘가에 몇 년째 꺼내지 않은 텐트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불멍의 낭만 뒤에는 차가운 경제의 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동하고 있었고 어쩌면 지금 우리는 뜨겁게 타올랐던 캠핑 열풍이 남기고 간재를 치우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재 속에서 무엇이 끝까지 살아남고 무엇이 결국 사라질지 그 답은 시장이 직접 보여줄 겁니다.